한국의 어느 시내버스. 한 러시아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고 난 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찾으려 해도 지갑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버스는 떠난 지 한참이나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이 러시아 여성은 그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근처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녀는 경찰관에게 어렵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경찰관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러시아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 러시아 여성은 정말 깜짝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연은 2023년 5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연입니다. 그럼 이 러시아 여성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소에 너무 동경해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겨우겨우 한국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에도 요즘 한국 식당도 있고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한국 본토에서 먹는 음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맛집 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한국 여행을 계획했고 저는 제 동생과 같이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 왕국 같은 러시아에서만 지내다가 한국에 도착해서 날씨와 풍경을 보니 너무 싱그럽고 분위기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분주해 보이는 것도 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사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 와서 눈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멋져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국에 와서 꼭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일주일 넘게 한국의 여러 명소와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한국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한국 문화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정말 빨리빨리의 문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도 음식이 정말 초고속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음식도 정말 빨리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식당의 회전율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한 번은 관광지에 가서 티켓팅을 하는데 줄이 조금 길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어떤 남성분은 성격이 엄청 급하신지 앞에 줄이 길어서 발을 엄청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한국 사람들도 성격이 좀 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티켓팅하라고 자리를 양보해드렸어요. 두 번째로 한국인들은 상하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존댓말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드라마에서 배운 언어를 보았을 때 때와 장소에 따라 존댓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았어요. 반말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여행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했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패셔너블 하더라고요. 길 가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패션업계 종사자들 같았어요. 한국 여성들은 너무 러블리하고 남자들 또한 옷을 너무 잘 입더라고요. 저도 이번 여행에서 한국 의류 쇼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즈음 동생과 같이 한국의 어느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올 때 가져온 저의 전재산 300만 원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모두 뽑아서 환전하여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한국 카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서 현금을 사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얼마 뒤 가방을 살펴보니 그 돈이 든 지갑이 가방에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버스에서 지갑을 잠깐 꺼내어 보고 나서 가방에 넣지 않고 가방 위에 살짝 올려두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내릴 때가 돼서 급하게 내리다가
가방 위에 있던 지갑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고 지갑을 잃어버린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저금했었거든요. 저의 꿈만 같던 한국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의 모든 여행 경비와 전 재산을 날려버렸으니 너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옆에 동생이 있었기에 마음을 추스리고 빨리 상황을 파악해보고 뭐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바로 근처에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그곳으로 빨리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여자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김세별 순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김세별 순경이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왔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 김세별 순경이 너무나 유창한 러시아 말로 저에게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연하게 들어간 이 파출소의 여자 순경이 러시아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너무 들었지만 일단 상황 설명을 하고 지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서 저의 상황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김세별 순경님은 버스 탄 시각과 내린 시각 그리고 버스 번호 등을 바탕으로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았고 버스 회사가 파악할 때까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중 김세별 순경님께 어떻게 러시아를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그 김세별 순경님은 러시아어 특별 채용으로 뽑힌 경찰 공무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에게 일어날까 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활짝 웃으시면서 돈지갑을 찾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 기사님께서 종점에서 자리를 정리하다가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3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그 순간 저와 동생이 탔던 자리였다는 것이 생각나서 돈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기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이었다면 저의 지갑의 행방과 저의 인생은 아주 180도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특별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러시아어 특채 경찰관님과 양심 있는 버스 운전기사님을 만나서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감동적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양심 있는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의 여행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지갑을 찾아준 버스 기사님은 공항버스 기사 장권수님으로 실제 2023년 6월에 관광 유공시민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외국이었다면 1분 안에 그 지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한국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땅에 떨어진 지갑을 본인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 존재하는 상호 존중과 예의가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공동체 의식은 어떤가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의와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한국에 와서 사회 실험도 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일부러 돈이 든 지갑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돈 지갑을 주운 아주머니를 따라가 보니 결국 경찰서에 그 지갑을 가져다 준 경우도 있었지요. 그만큼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기했으면 소문 듣고 찾아와서 그런 사회 실험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카페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두고 한두 시간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죠. 어느 브라질 유튜버는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30초 만에 노트북과 휴대폰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치안과 한국인들의 양심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율리아 역시 한국인의 양심에 대해 직접 경험한 장본인일 텐데요. 300만 원이 든 지갑 분실 사건에 대해 몇 시간 만에 다시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봐도 놀라운데 본인은 얼마나 놀라웠을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인의 양심으로 인해 정말 감동적이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